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네 번째 시간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인성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성 영향 개념과 인성 영향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가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정신세계인 인성 영향 시스템도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아실현 경향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인성 오영향이라든가 파워 오속성 같은 것이 인성 영향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정신적 기관이고, 이들이 각각 고유한 역할을 통해 인간을 하여금 완전 자아 실현의 전인격제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를 기반으로서 인성 영향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모와 한국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이 무언가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꼭 한 가지를 지적하라고 했을 때 이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46%가 부모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었고, 또한 40%는 바로 사회생활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자녀를 원했습니다. 또한 4%는 튼튼한 체력이고 나머지 10%는 기타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바로 건전한 사회생활과 자립심을 가진 그런 자녀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표 1의 4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에 2018년 8월 달에 한국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그 중에 9가지 순위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소통과 협력을 중요시하고 전문성과 원칙과 신뢰, 도전정신, 주인의식, 창의성, 열정, 글로벌 역량과 실행 능력을 가진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능력, 즉 도전, 소통, 협력, 전문성, 원칙과 신뢰, 도전정신, 주인의식, 창의식, 열정, 글로벌 역량, 실행력은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중요하고 또 원칙과 신뢰를 지켜야 되고 도전정신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성 오영향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성 오영향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진정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위스 IMD가 2019년 그 인재 보고서를 읽었으면 스위스 IMD 인재 보고서는 바로 한 나라의 인재풀과 그 질, 지역의 인재 개발 노력, 해외 근로자를 유치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위스 IMD 2019년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은 60개 국가 중에서 총점에서 33등을 하고 있고 인재 육성과 투자에서 19등을 하고 있으며 인재들의 인적 영향에서 34등, 인재들의 매력도에서 4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바람직한 성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재 육성 투자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만을 고려했으나 사교육이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가 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재 육성 투자는 10등 이내에 들 수 있다 합니다. 자, 이 교육에 대해서 10등 이내에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재들의 그 매력도가 63개국에서 41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아주 바람직한 성적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학생의 학력과 인성풀을 보게 되면은 2016년 IMD의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나 창의 인성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특별히 금년에 유엔에서는 우리 한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으로 분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서 평균 5.85점으로 OECD 국가 중에 끝에서 세 번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교육 부문의 적합성을 보게 되면은 한국 63개 국가 중에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에서 19위였지만 교육 부문의 사회 적합성 평가는 55위라고 스위스 IMD가 2019년 새 인권 인재 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한국 교육의 경제 부합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25개 국가 중에 75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프랑스의 인시아드 경영전문대학의 2019년 글로벌 인재 경쟁지수의 보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인재에 대한 많은 교육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행복 지수도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학생 학력은 높지만도 창의 인성은 최하위고 교육부의 적합성도 바로 55위가 되고 이런 데 가서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진정 우리가 인성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 정체성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인성 역량 시스템이고 그 인성 역량 시스템에는 바로 인성 5역량이 존재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인성 5역량은 창의 역량과 정서지능 역량과 가치화 역량과 자아실현 자유의지 역량과 자기 정화 영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인성 5영향에 기반한 그 자아 정체성은 보시다시피 인성을 함양하고 전인격 형성을 주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적 영향과 적성 형성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인적 영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적 업무 수행 원인이 되는 개인의 능력이고 이것은 인성 영향의 정체성과 지적 특성의 상호작용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바로 개인의 인성형의 정체성과 결합이 됐을 때 바로 인적 영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밑에 보시면 인적 영향은 곧 인성 영향의 정체성의 곱하기 개인의 지적 특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성형의 정체성은 바로 인적 영향 형성을 주도하고 지적 특성은 스키마를 형성하고 인성 영향을 자극해서 인성 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키마에 관한 얘기는 우리 이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5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1 보시게 되면 사람들 안에는 선천적으로 인성 5영향이 존재하고 인성 5영향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이 바로 인성적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동기나 특징이나 자아 포진 등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람이 후천적으로 배운 그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과 경험이 바로 스키마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인성 5영향의 정체성과 개인의 지적 특성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측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인적 영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인성영향에 기반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통해 개인을 완전 자아실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성 5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은 개인적 및 사회적 자유를 조화롭게 하고 완전 자아실의 행동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자율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탐구한 행동을 주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 오형 기반 자아 정체성은 인적 역량을 함양하고 완전 자아실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성 오형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각각 근원적 인성 역량으로 구성된다 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림 1- 보게 되면 인성 오형량은 창의 역량, 또 정서, 의지, 자기정화, 문제해결, 가처 역량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각각의 자신의 근원적 인성 역량을 가지고 이들이 결합해서 또한 기능적 인성 역량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기능적 인성 역량은 정체성을 가진 인성 역량이 결합돼서 형성된 그런 인성 역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정체성을 가진 창의 역량과 정서 역량은 결합해서 창의적이며 정서, 지능, 기능을 발현하는 그런 인성 역량을 만들어냅니다. 인성 오형량 모두가 정체성을 가질 경우 이들은 결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완전 기능 인성 역량을 발현하고 전인격의 인재로 성장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체성을 가진 근원 인성 역량도 결합해서 새로운 기능적 인성 역량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정체성을 가진 차별적 창의 역량과 도전적 정서적 역량의 결합은 차별화된 도전적 행동 성향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 인성 역량을 보게 되면 이것이 19개입니다. 우리가 19개의 조합, 즉 19 팩토리얼 계의 기능적 인성 역량을 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체성을 가진 인성 역량들은 결합을 통해 다양한 기능적 인성 역량을 형성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적 역량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근원적 인성 역량을 진화할 수 있으면 우리 개인이 어떠한 기능적 인성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적성은 바로 일정한 훈련에 의해서 숙달될 수 있는 개인 능력입니다. 이런 개인의 능력은 바로 인적 역량의 학습으로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명드려봤지 인성 오형량에 가진 그 정체성이 바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결합해서 인적 역량이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성 인적 역량이 바로 훈련에 의해서 또는 학습에 의해서 학습될 것 같으면 바로 이것이 적성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인성 오형량은 바로 개인의 인적 역량과 적성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적성에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적성은 지식과 기능, 특정의 반응 방식을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획득하기 이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실매가 될 만한 징후나 그 징후군을 우리가 적성이라 합니다.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은 인적 역량과 적성 형성 주도적 역할을 하므로 개인이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가는 바로 정체성을 가진 근원적 인성 역량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인의 근원적 인성 역량을 진단하고 또 그 근원적 인성 역량 중에 정체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의 미래의 적성을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차별점 및 공감적 영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그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마케팅 분야에서 업무 적성 형성에 대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개발 교육은 인성 오형량의 활성화하는 프로세스, 여기는 바로 근원적 인성 역량을 활성화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이런 활성화 프로세스, 즉 자기 정화를 통해 인성 역량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프로세스와 함께 덕목 교육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성 오형량을 활성화 프로세스는 바로 우리는 자기 정화 프로세스를 합니다. 이 자기 정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1-8과 같습니다. 그림 1-8을 보시게 되면 자기 정화 프로세스, 즉 자기 정화는 인성 오형의 활성화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자기 정화를 통해서 인성 역량 시스템 활성화 교육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덕목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된 인성 역량이 결합해서 우리는 인성 역량, 즉 덕목을 형성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위한 교육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인성 역량 개발 교육보다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 전념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창의 인성이 바로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우리나라 교육 부분의 사회 적합성이 55위로 나타나고 경제 부분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75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성 역량 개발이 낮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인적 역량 개발에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 역량이나 적성 개발 관리의 초점은 바로 잠재된 자신의 인성 역량을 활성화해서 그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바로 학생들의 또는 교육생들의 잠재된 인성 오행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부분의 사회 적합성이라든가 경제 부분의 적합성을 높이고 또 행복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식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우리는 바로 학생들의 또는 교육생들의 또는 우리 국민들의 인성 오영양의 정체성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성 영양 자아 정체성과 인적인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